자, 이건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증시 네. 외국인이 매수해줬다라는 거 코스닥 네. 이게 호재의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증시 총평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아직 호재, 그러니까 항상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등장하기도 전에 이제 벌써 안녕을 벌써 얘기하셔가지고 예,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일단 오늘 호재는 사실은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지만 외국인이 결국에는 코스피를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돌리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보면 코스닥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도 오늘 초반만 11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장 흐름이 좋아서 그랬죠. 오전장. 예, 외국인들이 11시까지 열심히 선물을 사더라고요. 한 10시 한 40분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진심인가? 이랬는데 그때부터 여지없이 또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을 좀 들어오기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왜 샀냐? 아직은 단타 성향이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많이 사고 나면 또 다음 날 또 팔고. 또 한 이틀 안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오늘 조금 다른 거는 제약바이오 전 주요 종목들 다 봤더니 다 외국인 다 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제약바이오 꽂혔나? 이 정도. 이 정도로 보고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악재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부족한 수급이고 또 이제 주말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대참사가 있었는데 참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일어나서 또 오늘 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에 또 영향을 또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보고 갑자기 또 무슨 에어버스만 운행한다고 해서 올라간 에어부산? 거기는 보잉기를 안 쓴다고 해서 갑자기 그래요?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양심이 없지 않나. 예,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네. 예, 그래서 좀 아무리 좀 주식시장이 좀 그래도 그런 거는 이제 지금 국가 추모일인데 그런 거에 좀 너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좀 화가 나더라. 예, 이 정도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일단 뭐 아무쪼록 이런 분들이 고인들의 명복을 좀 빌고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보면 특징적으로 크게 올라온 건 제약바이오가 제일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섹터로도 가장 컸고 특히 이제 좀 특이했던 건 유한양행이 오랜만에 급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도 비롯해서 뭐 오늘 엄민용 애널에 또 엄청난 파워를 봤죠. 그동안 리포트를 안 쓰다가 한올바이오파마 답답하셨는지 한번 쓰니까 폭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전히 그분의 영향력이 좀 크다 제약바이오에서 또 알테오젠을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조만간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닐까요? 회사에서 못 쓰게 하고 있답니다. 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쓰게 한답니다. 예, 네.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뭐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통해서 들은 거라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걸 들은 건 아닙니다. 네. 오늘은 또 KCS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KCS 같은 경우 오늘 대장으로 좀 올랐는데 이게 항상 주식시장은 재밌는 게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이번에 딱 걸린 거고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엑스게이트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 뭐 KCS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종목들 제가 한번 한번 보여드리면 저도 이제 들을 때마다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ICTK 뭐 이런 종목들도 다 그 관련된다고 그러고 솔리드도 뭐 관련이 있다라고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제가 이게 전광판 보여드리면 이쪽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은 다 올랐습니다. 네. 예. 여긴 제약바이오만 모아놓은 건데 다 올랐죠. 예.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뜨문뜨문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로봇 관련 종목들 예, 많이 올랐죠. 예. 그 다음에 밑에 화장품들 예, 쭉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또 특징적인 거는 이것도 전체 화면으로 예.
특징적인 거는 또 이제 화장품이 또 많이 올랐는데 고환율 수혜 보는 섹터인데 왜 조선은 가는데 화장품은 자꾸 가다 말다 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호실적 기대 반영 이런 것들도 좀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장주인 실리콘2도 많이 올랐고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이제 OEM 업체들도 많이 올랐다. 그 외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그 혹시 용접 로봇 들어보셨죠 지금? 뉴로메카요? 뉴로메카 네. 그게 잘 될까요? 글쎄요. 잘 되긴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 용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걸 다 로봇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단순 용접 정도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게 도입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뭐 휴머노이드도 사실 2030년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죠. 그 집에서 시간 남으실 때 배 만드는 그 다큐멘터리 많거든요. 네. 한번 조선소 관련된 거 들어가 보시면 이게 절대 로봇이 못합니다.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그 약간 좀 주식시장에서의 좀 그런 그 탁상공론 같은 것 같고요. 물론 좀 더 발전하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오늘 만 1%대밖에 상승을 못했지만 다른 조선주들이 빠진 거에 비하면 오히려 플러스를 유일하게 냈죠. 예,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오션 외 다른 조선소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마치 하나오션이 두 척을 다 수주한 것처럼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님들이 좀 제대로 안 알아보고 기사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삼성- 하나오션 몰아주기.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한 대씩 수주를 했고요. 7천억 규모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쓰는 배 중에 이렇게 큰 배를 처음 발주한 거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런 거 설치선 만들려면 또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큰 배를 처음 만든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쪽에서. 그리고 이 정도가 이제 오늘 좀 뭐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올라온 종목들 보면 이 정도 선에서 뭐 화장품, 제약바이오, 뭐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 정도가 오늘 제일 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그 안에서 좀 특징적으로 좀 뭔가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섹터는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 너의 전반적으로 마음을 다, 알려줘. 뭐 아까 네. 그 전반적으로 다 강하니까. 연장선상. 네. 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욕을 자꾸 먹어가지고. 예. 아까 근데 이제 하창환 본부장님도 조롱 많이 당했다고 속상함을 토로하셨는데 그래도 그렇죠. 저도 들으면서 네. 많이 공감을 했고요. 네. 어린 친구가 참 바르게 자랐다. 조롱 당하게요? 아니 이제 말하는 걸 보고 아, 저는 형님 말 듣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 하창환 본부장 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친구인데 저보다는 어리지만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예, 근데 아까 하는 말처럼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연말 시장을 대체로 봤을 때 그럼 내년에 초반엔 뭐가 좀 좋을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양자 컴퓨터, 로봇 이런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1월 달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모멘텀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는데 트럼프가 취임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미국 시장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시장도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같이. 그러냐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더 많이 빠져 있고 우리는 나빠지는 것보다는 더 좋아질 일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덜 빠질 것 같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지금 너무 좋은 걸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뭐 법인세 깎아주고 뭐 해주고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바이든 때도 당선 전에 올라가다가 당선하고 나면 막상 취임하고 나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4년 주기로 미국 시장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번에도 아마 뭐 조정폭이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있을 것 같고 1월달에 그 다음에 그러면 조선주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선주는 조정 나올 거다라고 지난주부터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쟤 또 저런다 막 그래서 제가 방산 조정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간 영원까지 끌어다가 지금 조선주를 올렸거든요. HD 현대중공업 PER 보니까 24배. 조선주가 24배는 조금 과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예, 뭐 한국 조선해양은 열 몇 번데 뭐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거긴 지주사죠. 예, 그렇게 따지면 거기도 비싸다. 그래서 단기 조정은 불가피, 중장기는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네.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 맨날 반도체 좋다고 그랬는데 네, 하이닉스 잘 버티고 있죠 지금. 네. 예, 내년에 아마 생각보다 반도체가 좋을 수 있다. HBM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고 지금 뭐 너도 나도 지금 HBM 달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있잖아요. 네. ASIC 반도체에도 다 HBM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못 잡아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HBM 시장도 좋을 거다. 그러면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HBM 관련주들,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레거시 쪽도 괜찮을 겁니다. 왜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 26년에 내후년이죠. 예,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전망을 다 얘기해 버렸네. 자, 이제 네. 일단 다음 주. 네,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아니죠. 이틀 이번 주, 쉬고 이번 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 뭐를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환율도 가장 큰 게 문제가 환율과 사실은 금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금리에 또 같이 또 연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국 금리 같으면 환율이 더 막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지금 4.6%를 돌파했죠. 10년물이. 거기도 약간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 오타를 냈네. 미국 증시도 미국 국채 수익률과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산타랠리를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게 12월 달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이번 주부터 1월 3일까지입니다. 이때 올라가야 산타랠리인데 미국도 근데 한 대 어제 맞았죠 지금.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본의 아니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금리가 튄다는 거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근데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도 우리가 오늘 잘 버텼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 미리 많이 맞아서 예, 그런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시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1,500원 돌파 여부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1,500원 돌파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 그럼요. 돌파하면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 1,500원 넘어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돼도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로 본다. 그렇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수급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뭐 대통령 뭐 구속영장 청구했다는데 탄핵 관련된 절차가 확정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헌법재판소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노이즈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면 외국인들은 큰 자금을 갖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얘네가 법대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는 거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연말이다 보니까 큰 이벤트는 없는데 뭐 1월 초에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랑 뭐 12월 3일, 1월 3일입니다. 1월 3일 ISM 제조업 지수 공개 이 두 개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또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니까 내일장 그러니까 1월 3일 날 1월 2일 날이죠. 10시에 이제 장이 열리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추가 상승할지 여부 오늘 강하게 들어올렸는데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CDMO, CMO, 뭐 그다음에 뭐 바이오텍, 비만 치료제 다 좋았습니다. 네.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도 급등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쪽이 이쪽이다라는 거를 오늘 신호를 보여줬는데 이게 진짜 신호인지 아니면 가짜 신호인지는 또 1월 2일 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양자 컴퓨터 관련된 CES 2025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럼 CES가 끝나고 나면은요? 끝나고 나면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둘 다요? 예. 로봇이랑 양자 둘 예,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양자는 어차피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이고 네. 양자 컴퓨터가 좋아진 이유는 AI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진짜 수혜주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지 여부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로봇주들은 CES 끝나고 나서도 오르는 경우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도 근데 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앞으로. 그렇죠. 예. 일단 뭐 로봇이 특히 휴머노이드라든가 네, 이쪽의 네. 로봇이 거의 네. 뭐 자동차 판매 시장에 뭐 20배까지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부분.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좋게 보는 게 삼성이랑 엮여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엮여 있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망가지면 과연 뭘로 부활할 수 있을까? 반도체를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는 회사가 돼버렸다. 그러면 제3의 성장은 뭘로 할까? 그러면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멀리 나갔네. 네. 네, 멀리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조 시설도 별로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삼성전자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언제 나오는 거죠? 그 이미 11월 달인가 예고했다가 그거 지나가고 예. 12월 뭐 1월 계속 늦춰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로봇이죠. 아직은 휴머노이드는 보핏. 아니고. 예, 로봇핏, 보핏. 보핏.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온다 그러고 잘 안 나와가지고 예, 아직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빠졌었죠. 그쵸. 예. 뭐 또 조만간에 또 나온다는 얘기가 또 나오나요? 그렇죠.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나오겠죠. 예. 보니까 네. 그때 저번에 댓글에서도 어떤 가족분께서 뭐 쓰레기 줍는 로봇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도 하나 만들어내야 이제 지금 흐름 탈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나치게 삼성 비하 발언을 많이 하시죠. 이제 하도 주가가 빠져가지고 주식 빠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좀, 회사 측을 못 받죠. 네, 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력을 좀 믿어보시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 다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거를 좀 조합만 잘해주면 예, 저는 충분히 잘 살아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뭐 노이즈 여러 가지 그 뭐죠? 그 반대 예. 혹은 뭐 비난을 감수하고 반도체 쪽에 보너스 특별 보너스 쫙 준 거.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벌었지만 또 사기. 워낙 하이닉스에 뺏기니까 그렇죠. 인지를. 맞습니다. 예. 줘야죠. 맞아요. 뭔가 이제 결과물이 좀 나오겠죠. 예, 돈만큼 좋은 게 없죠. 예. 더 줄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LG전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로 많이 넘어가시거든요.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옛날에. 왜 넘어갔냐면 연봉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인력은 다 삼성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 본봉의 차이가 아니라 연봉의 차이가 아니라 인센티브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예, 아까 먼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연초부터 3월까지 예상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분은 뭐 나이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박스권 및 바닥 확인 구간은 아마 연초부터 3월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요 시간이 지나야지만 뭐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든 뭐 어떤 일정이 나오든 아니면 지금 계시던 분이 다시 돌아오시든 뭐가 정해지겠죠. 네. 그렇죠. 예, 뭔가가 정해져야 방향을 잡은데 그냥 그 전까지는 방향을 잡기 좀 어려울 걸로 보고 그러면 계속 박스권 및 바닥 확인 구간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이상한 시장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때는
특정 섹터나 중소형 종목 중심의 시장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우하고 올라가는 시장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뭐 급등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2분기부터는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저평가 국면 해소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겠죠. 예, 그럼 환율도 좀 떨어질 거고, 이게 나쁜 게 계속 연결이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악순환을 가져갔던 부분들이 고리가 끊어지면 또 거꾸로 선순환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환율도 내려가고, 예, 환율이 내려가니까 더 사고, 또 환율이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그 우리나라가 뭐 성장 동력이 있어? 그 삼성전자 비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이제 한국은 국장은 끝났어. 야, 미국으로 가야 돼. 전 미국 지금 가신 분들 후회 되게 많이 하실 수도 있다. 예, 아까 하창한 본부장님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팔아서 한 차익 챙기시까지 다 챙기시고 기다렸다가 사셔야죠, 거기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너무 싸니까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저는 지금 사놓으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수익률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조정폭이 큰 하반기에는 조정이 컸던 섹터들 중심으로 아마,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라는 게 뭐냐면 24년도 하반기에 조정이 컸던 섹터들, 네.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도 마지막 분기에 많이 빠졌었죠.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또 기운을 차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언제? 한 2분기부터. 근데 제약바이오는 일시적으로 1월 달이나 2월 달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네. 뭐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지 뭐 이대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넣는 겁니다. 이거보다 좀 빨리 해서 뭐가 잘 돼서 1월부터 막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1월서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요즘 늘어나던데.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방송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욕도 이제 아니 왜 한 2만 년 살 것 같아요. 네. 욕을 하도 들으셔가지고. 네. 아니 저는 그래서 댓글 잘 안 보는데 가끔 누가 또 캡처를 해서 보내줘요. 욕 그- 달린 댓글을. 그분들을 조심하세요. 그분들이 찐 그러니까 캡처해서 보내주는 애랑 지금 연 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맞아. 그것도 안 받고 싶어서. 예. 네. 형 이러면서 보내줘요. 속을 뒤집는 거지. 예. 형 되게 재밌는 글 있어. 그래서 보내주는데 뭐 제 욕을 쫙 써놓고 이렇게. 아, 자, 네.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번에는 좀 바꿨습니다. 바꿨는데도 뭘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주를 뺐습니다. 조선주 오. 이제 네. 충분히 올랐다. 예, 좀 많이 올랐다. 제가 방산주 뺄 때처럼 약간 조선주도 뺐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좀 이게 넣고 있는 거는 좀 조정을 계속 많이 받아서 그런 거고, 네, 바이오는 뭐 다시 한번 갈 것 같아서 얘기 올려놨고요. 전력기기는 저는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이게 청바지거든요, 청바지. 금광 옆에 있는 청바지 판매점. 금광 옆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아일랜드처럼 땅이라도 빌려줘서 먹고 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청바지라도 팔아야 된다. 그거로 곡괭이라도 보시면 되고. 팔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리기판은 지난주부터 제가 넣었는데 뭐 SKC라든지 피롭틱스 여전히 보셔야 된다. 지금 또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럴 때 잘 이렇게 조금씩 저가에 야금야금 말이 매수를 해야 없어졌을 된다. 때. 예, 사셨다가 막 이슈 나와서 막 가면 파시고 제발.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피롭틱스를 예. 대장으로 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SKC도 근데 지금 동박 쪽에서 보조금 받았다는 이슈가 있었죠. 네. 네. 근데 또 지금 CATL이 스페인에다 공장을 짓습니다. 네. 동박을 얘네 걸 갖다 쓸 가능성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지 조달. 그거는 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SKC가 동박까지 좋아지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새로 집어넣은 거. 이게 중요하죠. 조선주를 빼고 넌 뭘 넣니? 오픈랜. 5G 오픈랜. 이거 왜 넣었을까요? 제4 이동통신? 이런 거 되게 허접한 거고, 그런 거는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자요? 아닙니다. 양자도 아닙니다. 인프라?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
우리가 조선주도 지금 보면 군비 경쟁이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네. 지금 중국은 하웨이라는 아주 걸출한 통신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네. 전국에 중국 전역에 5G 기죽을 700만 개인가 깔았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100개도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쫓아가야 됩니다. 자율주행을 하든 뭐라든 얘네 지금 데이터 전송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위성으로 한다 어쩐다 얘기하지만 일단은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오픈랜 구조로 해서 거점별로 깔아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HFR이라든지 솔리드 보셔야 된다. 근데 솔리드는 뭐까지 얽혀 있냐면 좀 양자까지 같이 막 얽혀 있는데 네. 그 옛날에 그 잠깐 뭐 해서 그런 거고요. 네. 양자 관련된 전송 시스템 관련된 개발 사업을 해서 그런 거고 그냥 오픈랜으로만 보셔도 된다. 이게 뜨려다가 갑자기 양자 나오면서 확 눌러버렸어요. 예, 그래서 KMW까지 바닥에서 막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 장비를 어디 걸 갖다 써야 될까요? 미국 거를 갖다 써야죠. 미국 거 아니면 중국 말고. 미국에는 장비를 만드는 애가 별로 없으니까 아, 미국에서 통신 장비 통신 장비들. 한국 거 갖다 써야죠. 그렇지. 조선업이랑 똑같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솔리드 최근에 이거 좀 움직였거든요. 이 두 종목. 네.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쏠쏠한 거 많이 풀어드렸는데 예, 화장품 여전히 좋죠. 실리콘2 예, 조정받을 때마다 사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사셔도 된다. 제가 일 때문에 네. 이 명동 주변을 많이 배회하고 있는데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지금 관광객들 많이 돌아왔어요. 예. 유커들. 유커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 다양한. 근데 다양한 외국인들 인종. 진짜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그리고 명동의 화장품 가게 한번 가보시면 시간 날 때 네. 화장품 가게 아니라 그냥 올리브영 가시면 됩니다. 예, 그 명동 라인에 있는 올리브영은 거의 다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다이소 화장품 코너도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명동에서 좀 팔린다고 올라가겠냐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입소문을 내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뭐 실리콘2, 코스메카 코리, 한국콜마 꼭 보시고요. 지금 조정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아서 이제 다시 한번 갈 텐데 네. 고환율에도 여전히 수혜고 환율이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예, 뭐 조금 비싸게 팔아도 그게 1,000원짜리 1,100원 한다고 안 사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세도 비슷하고. 예, 10,000원짜리 11,000원 한다고 다 사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여전히 그래 좋게 보고 있고요. 실리콘2는 특히 이제 미국에 원래 뭘 많이 팔았냐면 얘네들이 아웃소싱을 해서 이제 유통하는 회사니까 기초 화장품을 주로 팔았습니다. 네. 근데 왜 아모레퍼시픽이나 모든 우리나라 그 회사들이 기초 화장품을 파냐면 색조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성분들 우리나라 분들은 피부색이 다 비슷하잖아요. 약간 까무잡잡하신 분은 23호, 약간 하얗신 분들은 20호, 21호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미국은 인종별로 다 있죠. 1번부터 50호까지 다 있습니다. 제품도 다 품종이 돼야 되고. 예,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미미박스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에서 되게 색조를 잘 파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와 얼마 전에 그다음에 그 제휴를 했습니다. 원래 서브스크립션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예. 구독 경제로. 예. 근데 그 회사 미니박스가 미국에서 매출이 거의 한 80%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군데군데 그 매장들이 다 있어가지고 실리콘투와 협업을 세포라랑 셋이 같이 협업한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 기사가 쓱 지나가는 기사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의미 있는 기사였다. 네. 예, 앞으로 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요 정도 여기는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뺀 거는 삼양식품 뺐습니다. 왜요? 많이 올라서 맞아요. 많이 오르면 지금 사면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잘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 한번 추이를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까지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도 뵙죠. 내년도 다음 주네요. 그러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